네, 169페이지요. 네, 6번 문제 가봅시다. 물권 설명으로 틀린 것. 1. 전세권은 담보 권양이겠죠. 물권의 성질도 뭐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이중수파예요.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에 있지만 경매권하고 우선변제권 인정해 주니까 담보물권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 밑에 전세권, 담보물권으로 취급하면 똑같이 부종성도 있고 수방성도 있고 불가분성도 있고, 그죠? 또 우선변제가 있으니까 뭐까지? 물상대위 다 인정됩니다.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누구죠? 양수인. 지상권 등기 없이도 건물 양도인의 지상권 뭐죠? 갱신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토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토지에 뭐요?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일괄경매는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됐을 때? 신축됐을 때 무슨 당시? 경매 당시 같다면 일괄 경매 캔 하기 싫으면 토지 경매 캔 선택할 수 있고요. 네 번째,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쉽게 뭐한다? 취득. 다섯 번째, 원고의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뭐하면? 인정.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던진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뭐라 그러죠? 유치권 있어서 못 주겠습니다라고 항변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보니까 무슨 권이 있어요? 유치권이 있어요. 그럼 사실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는 것이 맞아요. 이게 원고 전부 패소가 맞는데 판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둘을 불러다가 서로 다 이유가 있으니까 유치권자는 뭐예요? 뭐 받으면? 채무 변제 받으면 목적물을 뭐하고? 인도하고. 너는 채무를 뭐해요? 변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채무 변제하고 너는 뭐다? 목적물 반환. 서로 뭐하라? 상환 급부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하지 않고요. 뭐라고 해요? 상환 급부 판결. 너는 채무를 변제하고 너는 목적물을 반환, 상환 급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원고 일부 승소. 네, 그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7번 가겠습니다. 유치권 설명으로 틀린 것.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면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거예요. 네. 원상 복구. 뭐라고요? 그러면 임대차 626조 포기 특약이야. 626조는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임의 규정은 약자한테 뭐 하더라도 불리하더라도 유효. 그러면 원상 복구 들어가면 유입비 포기 특약이 유효하죠. 그럼 유입비 밑에 있는 무슨 권도? 유치권 포기 특약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모두 포기한다, 종도 포기한다는 얘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나을 거예요. 두 번째, 채무자 이외에 제3자 소멸에도 유치권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지요. 세 번째, 무슨 신탁? 누가 매수인 되는 거예요? 신탁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네, 수탁자가 매수인 돼서 매도인하고 계약하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이 선이면 물권 변동은 무효. 명의신탁은 여전히 무효예요. 물권 변동은 유효.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수탁자, 등기된 수탁자가 소유자죠. 네, 그런데 신탁자가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다면, 네, 신탁자, 수탁자 매매 준 돈 있죠. 그 돈 준 거 부당이득 반환 채권 가지고 이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계약명의 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무슨 채권으로 해서 피담보 채권을 해서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분에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신탁자, 수탁자 갑니다. 자, 명의신탁 했죠? 자, 수탁자가 3억을 제공받아서 3억을 들고 가서 무슨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랑? 매도인. 그럼 매도인 등기가 어디로 가요? 수탁자 등기로 넘어가겠죠? 자, 이때 매도인은 뭐다? 선의. 자, 매도인이 선입니다.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네. 이건 무조건 무예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게 물권 변동. 무슨 변동이요? 네, 물권 변동은 매도인이 선의일 때 뭐하다? 유효합니다. 유효. 그래서 소유자는 누구다? 이게 수탁자가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탁자가 등기되는데 신탁자가 점유를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제공한 3억 있죠.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네? 내가 준 대금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그 자체일까요? 토지가 현재 300억이 됐어요. 대금은 얼마고? 현재 부동산 가치는 300억이에요. 부당이득 반환은 어느 거예요? 뭐가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고 뭐다? 대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탁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 3억 줄 때까지 내가 현재 뭐하고 있으니까 점유했으니까 얘가 소유자로서 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 자기가 무슨 자라는 걸.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상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니까 뭐 내놔라. 소임을 반환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도 주면 내가 주겠다. 나 못 주면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유치권 행사가 맞나 틀리냐는 얘기예요. 네? 틀리면 왜 틀리는 거예요? 유치권 공식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러니까 그 물건을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다 들어간 비용 채권 때문에 유치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 이 돈은 이 돈은 이 3억은 뭐야고요? 점유했어요? 얘한테 제공한 돈이지. 무슨 중에서? 물건 점유 중에서 관련 채권이 아니죠. 그래서 나도 민법을 갖다가 한번 공식을 만들어 보고 있어 지금. 민법 공식. 그래서 9월 달에 그냥 문제만 그냥 풀까. 그럼 맨날 뭘 적어. 그래서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뭐로 해서 예? 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민법 공식 노트를 드리려고 그래요. 대신 안에 내용은 없어. 이 안에 이제 중요한 조문하고 예? 꼭 받아야 되는 조문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판례 있잖아요. 다가 아니고 많이 또 집어넣으면 헷갈리니까 그걸 해가지고 요걸 이제 9월하고 몇 월 달 가서 10월 가서 뭐 다른 것도 봐면 또 힘드니까 요거에다가 제가 기본을 드리면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가서 또 뭐하고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법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예? 이거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틀린 지문을 뭐 한다?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몇 회를 기준 잡으라고 했었지 아까? 그래서 제가 27회 예? 그 문제를 이 안에다 뭐 할 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 잡고서 이제 다른 거 딱 보면 힘드니까 계속 이것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뭐 한다? 언제까지 간다 그냥 10월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조금 위안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지금 뭐냐면 자꾸 내 책상에 보면은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한번 책상 싸봐. 책 싸봐. 책하고 문제집하고 싸면 한 이만큼 될 거야. 제가 얘기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는 모든 책들은 내 무릎 아래에 있어야 돼. 책상에다가 책을 쌓아놓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다 갑자기 안 풀리면 옆에 학교론 보이고 공법 보면 마음이 분산이 돼.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짓게 되니까 책은 항상 뭐 한다? 책은 정말 내 아래로 둬야. 내가 주가 되고 책은 뭐다? 종이 돼야 되는데 이 구월시에 가면 거꾸로 돼 있어. 책이 뭐가 되고 주가 되고 내가 뭐가 돼서 종 돼서 매일 끌려다녀. 그러니까 할 맛이 안 나. 공부할 맛이 나야 되는데 공부할 맛이 뭐야? 안 나. 그리고 자꾸 뭐야? 뭐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이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탓이야? 어? 내 탓이야? 네 탓이야? 예? 자꾸 어디로 가? 네 탓으로 가. 그래서 지금 뭐냐면 뭐 변한 거 없어요. 지금 저 67일 남았죠? 예? 67일 너무 빈약해 보이잖아. 67일 곱하기 24시간을 해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한 시간에 그냥 하나씩 하는 거야. 한 시간에. 근데 여러분 한 시간 하나씩 해요? 한 시간 수십 개를 해보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바쁘니까 그냥 마구 나오고 틀린 거 맨날 틀리잖아. 그러니까 틀린 것 잡아가지고 뭐 한다? 교정하시면 이제 올라갈 때 이제 4개씩 올라가 이렇게 플러스 4개. 세트로 4개씩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는 몇 개를 목표라고 그랬어요. 이제 16개 됐으니까 이제 9월달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 한 20개는 돼야 되지 않을까? 몇 개? 금방 올라가요. 그럼 10월달 가서 몇 개? 24개 정도까지. 그러면 저는 이 16개, 20개가 그냥 찍어서 맞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16개 맞히는 게 뭐 찍어서 맞히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3번이 맞고 1번, 2번 틀려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맞히는 것을 원하는 거지. 그럼 가끔 여러분 문제 풀면 이런 현상 발생하잖아. 1번 모르고 2번 모르고 3번 맞고 이거 모르고 그래서 맞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이때가 제일 기뻐. 그 다음에 이거 틀리고 이거 뭐지? 남아있는 하나밖에 없네? 뭔지 모르지만 이게 정답. 또는 막 찍다가 뭐야 그냥 3번에 맞춰서 찍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전 이런 걸 보너스라고 그래요. 뭐란다? 보너스 하면 되잖아요. 보너스. 그래서 공식 구조를 먼저 몇 개를 먼저 하고 16개 하고 이제 이것도 뭐야? A 그다음에 20개 두 번째 파트 24개 몇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에서 세 파트로 나눌 거예요. 이 안에다가 아시세요? 그냥 이거 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돼. 이 안에 뭐도 있고 조문도 있고 뭐도 있고 많지도 않아. 그냥 몇 가지 팔아놓고서 연습하면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야? 제가 얘기한 느릿느릿 가지만 뭐만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시험시험 가면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나 천사 같은 사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한다? 끝까지 접수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접수했어? 안 했어요? 그럼 자기 접수 번호 알아요? 왜 몰라? 없어요? 그럼 나중에 수험 번호도 갖고 와봐.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시험 문제 맞히는 요령을 해드릴 테니까. 그 안에 숫자 있어 없어? 많은 숫자가 있잖아. 그럼 안 외워지는 숫자들 전부 다 거기다 붙여버려. 거기다가 아니면 시계를 딱 갖다 놓고 시계 숫자 있어 없어? 1번부터 1, 2, 3, 4 밑에 숫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법 시계도 만들고 민법 시계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봐. 그럼 숫자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야? 점점 가면 되는 거니까 제가 표현한 건 적어도 몇 개는 꼭 이해해라. 기억하셔야 돼요. 네, 계양 명의신 딱.
충분히 나옵니다. 이 자체도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번째 거, 점유가 불법행위라는 경우는 유치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임차인의 피용상한 청구권은 유치권,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어요? 있잖아요. 임차인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들어간 필요비, 유입비, 지출 달라는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계약서에 무슨 복구가 붙어 있으면, 원상 복구가 붙어 있으면 그 비용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 유효, 무효? 유효. 강행 규정 아니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 특약은 유효하죠. 그럼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 유효한 것 1번으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자, 됐고요. 다음에 넘길게요. 10번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업 임대인 값과 임차인 을사의 계약 종료 시 권리금 반환하기로 뭐 했어요? 약정했습니다. 권리금 반환 채권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럼 권리금도 뭐예요? 그 물건을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 뭐 없이,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한테 뭐 했다? 임대. 을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채무자 뭐가 없었으니? 승낙 없었으니까 당연하겠죠. 세 번째,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전 발생한 비용상한 채권 가지고는 무슨 권? 유치권 인정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비용은 달라할 수 있습니까? 네. 불법 점유자라도 비용은 달라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된다? 유치권 인정은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리을. 어떤 물건을 뭐하기 전, 점유하기 전 그에 관련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 점유를 취득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볼게요. 현재 점유, 현재 채권 가지고 당연히 유치권 인정되는 거 맞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무슨 문제예요?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데 과거 채권 가지고 유치권 인정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왜? 공평하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현재 점유, 현재 채권 가지고 당연히 유치권 인정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는데 혹시 과거 채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무슨 권? 유치권 인정돼요. 아시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게 표현한 게 뭐냐면 이 점유 관련된 채권이 아니고 물건 관련된 채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렵게 표현하면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괜찮아. 몰라도 돼. 뭐라고요? 그냥 뭐예요? 과거 채권 가지고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 인정돼요. 꼭 현재 채권 가지고 유치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세요? 그러니까 그 리를 갖다가 시간 순서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 채권이 있고 현재 점유하고 있을 때 유치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 관련된 채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리얼 X입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을수의 시계에서 의뢰받았으나 을이 수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을은 갑에 대해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이게 대담보 청구권이죠. 뭐 대신에? 네? 시계 대신에 상당한 담보를 뭐 해서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담보 청구권은 유치권자, 채권자 권리입니까? 채무자 권리입니까? 이거는 채권자,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죠. 누구요? 채무자 권리죠. 그래서 가끔 문제 뭐가 나와요? 다음 중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 이 대담보 청구권은 아니에요. 이거 누구 거예요?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갑은 을로부터 시계를 양수받은 병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이유는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이쪽 저쪽 반환 거부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갑의 시계에 대한 무슨 의무? 선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을은 시계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갑이 시계를 을에게 반환해도 이를 뭐 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있죠. 유치권자가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했던 점유를 주면 어떻게 돼요? 이유가 없어. 유치권은 뭐가 날아가면 점유가 상달되면 본권 유치권이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4번 질문 틀렸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갑의 시계를 을에 뭐 없이 생락 없이 병에게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유치권 소멸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넘기시고요. 14번 가겠습니다. 173페이지. 갑은 채무자 을이 맡긴 병수의 물건을 유치권자로서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다음 시중 타당한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갑이 유치권자가 된 것은 을과의 유치권 설정을 위한 계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치권 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계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단다면은 그 을이 뭐가 되고요? 유치권 설정자가 되고요. 갑이 유치권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을이 간접 점유가 되고 갑이 직접 점유하는 얘기죠. 안 됩니다.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뭐다? 법정 담보 물권.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권. 니은 을이 갑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유치물 반환 청구할 권리는 없죠. 이유는 불가분성. 잔액이 남아있는 한 전부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맞는 질문. 디귿, 갑은 병에 대해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이쪽 저쪽 다 주장할 수 있죠. 갑의 유치물이 부동산 경우에도 유치권 쓰면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부동산 유치권 있는지 없는지는 임장 활동할 수밖에 없죠. 중개했는데 거기에 유치권이 있어. 그러면 중개업자는 뭐예요? 선관주의무를 뭐 한 거예요? 위반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음, 채무자 을은 갑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질문할게요. 청구권일까? 형성권일까? 미음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채무자 을은 갑에게 뭐예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청구권일까 형성권일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형성권이면 어떻게 돼요? 대담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청구할 수 있다가 청구권이면 유치권자가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 벤츠 갖고 왔어요. 빌려 쓰는 벤츠가 카 상태 지금 뭐 유치 상태야. 돈 10만 원 때문에. 예? 그러면 채무자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벤츠 대신에 뭐예요? 10만 원짜리 시계를 주고서 예? 대담보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쪽에서 10만 원이니까 시계가 10만 원 정도 뭐야? 오케이 하겠지. 근데 수리비가 500만 원 나왔는데 달랑 얼마짜리 주고서 10만 원짜리로 청구하게 되면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지. 못한다고 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소멸 청구는 뭐예요?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쪽에서 뭘 해줘야지만이 예스 해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거지 예스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청구할 수 있다가 어떤 경우는 그대로 청구권이고 어떤 데는 뭐야? 형성권이니까 그거 나올 때마다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면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3번 질문 읽어볼까요? 유치권자가 소유자 뭐 없이 승낙 없이 목적물을 뭐 하면 임대하면 그것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해요? 임대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뭐 한다? 청구해서 그것이 도달되면 끝난다는 얘기지. 그것만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15번 읽어볼까요?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인해서 소멸하나 점유물 반환 204조 점유 내나 청구에서 점유를 뭐하면 회복한 때 유치권도 뭐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소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유치권 반환은 없어요. 두 번째, 유치권 점유는 간접 점유라도 무방하다. 맞죠? 단 정확한 건 뭐죠? 유치권자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가 허용되는 거죠. 어쨌든 이 지문 자체는 맞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사의 경우에 담보 제공 자체는 유치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 가름한 재판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대담보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권이 아니고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네, 청구권에 지나지 않는다. 답 174페이지 갑니다. 16번.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 지역권은 안 되죠. 왜 지역권은 저당권 객체가 안 될까? 그러면 그 지역권 위에다가 자기 토지를 써보세요. 지역권 볼 때마다 위에는 자기 토지가 있고 밑에 무슨 토지가 있다? 타인 토지가 있죠. 자, 자기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자기 토지, 주, 지역권, 종된 권리를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할 수 없죠. 그럼 질문할게요. 자기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 효력은 지역권에도 미친다. 맞아요. 주에다가 뭐 설정하면 당연히 종된 것에도 효력이 뭐예요? 미치니까 자기 토지가 경매돼서 경락이니 자기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당연히 모두 지역권도 같이 과제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토지에 대한 뭐 설정할 수 있지만 지역권에다가는 설정할 수 없다. 근데 뭘 자꾸 쓸까요? 쓸까요? 그렇게? 네, 18번 갑니다.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 정답은 3번. 과실에는 미치지 않죠. 어디나 미친다?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죠. 따라서 목적 부동산의 과실은 설정자가 가져가는 것이 맞죠. 그죠? 다만 이제 설정자 또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요. 그 저당 부동산 뭐요? 압류 후부터는 효력이 미쳐요. 근데 압류 전은 효력이 안 미쳐요. 그래서 어쨌든 원칙적으로 과실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여기서 지상권은 종된 권리. 무슨 권리요?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건물.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받아서 건물 신축한 다음 그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그 건물의 저당권료는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아시세요? 그걸 이제 종된 권리라고 표현해요. 무슨 권리요? 그러니까 종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뭐다?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자, 화재보험금은 물상 대위를 연상하면 되겠죠. 네, 19번 가겠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뭐 되기 전? 회복되기 전. 자, 불법 말소된 저당권은 살아 있습니까? 죽는 겁니까? 살아 있죠. 이걸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법 말소 저당권자는 다시 또 회복하려고 하겠죠. 근데 회복하는 그 중간에 누군가가 경매가 행해져 가지고 매수인 경락인이 대금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완납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회복 등기 청구할 수가 뭐예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만약에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필름을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다 돌려야 되죠. 그럼 다 원위치하려면 절차가 너무 뭐예요? 복잡하죠. 물어보겠습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취득의 목적입니까? 우선 변제받는 게 목적이에요. 우선 변제받는 게 목적이니까 경매가 되면 그건 그대로 인정해 두고 이 사람 또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말소된 저당권자는 나보다 먼저 배당 받아간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가서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보호받으면 돼. 그러니까 뭐 청구할 수 없다? 회복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그러면 어떻게 보호를 해야 돼요? 당연히 나보다 먼저 배당 받아간 사람한테 가서 내가 받아갈 것을 네가 먼저 받아갔으니 내놔라. 그렇게 해서 보호받는다는 것. 두 번째, 토지현권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 농작물에도 미칩니까? 뭐 경우나요? 무단 식재, 무단 신축, 무단 경작, 청권만 부합하죠. 그러면 무단 식재된 수목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부합했으니까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누가 와서 무단으로 신축했습니다. 저당권 효력은 무단 신축 건물의 효력에 미칩니까? 안 미치죠. 왜? 부합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경락인은 뭐 받은 다음에 경락받은 다음에 무단 신축자한테 가서 야 퇴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철거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철거는 되지만 퇴거는 안 되죠. 그럼 철거되면서 내쫓아야 되지. 철거되기 전까지는 건물에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무단 경작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효력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뭐함으로 미친다. 맞죠? 명인방법 갖춘 수목 토지에 부합합니까? 수목은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공시를 갖지 않는 수목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지만 공시를 갖춘 명인방법에는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있습니까?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된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 상태예요. 법지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등기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부기 등기가 결정했을 때 피담보 채무 소멸을 원하는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양수인. 현재 방해자가 누구예요? 양수인이 되겠죠. 자, 19번이었고요. 넘기시고 21번 갑니다. 21번에서 2번 지문 읽을까요? 토지 임차권 있는 건물, 즉 토지 임차권 설정받아서 건물 축조해서 건물의 저당권 설정해서 건물 저당권 실행됐습니다. 그 토지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뭐가 된다? 이전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종된 권리. 무슨 권리요? 토지 임차권 받아서 건물을 축조해서 건물 등기에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 효력은 건물 미치고 플러스 어디에도 미친다. 토지 임차권도 미친다. 따라서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은 뭐까지도 가져와야 돼요? 토지 임차권까지 가져온다. 세 번째는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 압류가 있은 후에는 저당권 설정자, 제공자가 그 부동산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한 과실에 뭐한다? 미친다. 즉 부동산 압류 전까지는 과실은 설정자 거, 압류 후는 누구 거? 저당권자. 네 번째, 임야를 저당권 목조로 했는데 임야수의 수목이 벌지돼서 뭐가 됐어요? 반출. 이미 떠났죠?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러면 반출, 수목,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자, 다섯 번째, 토지상의 저당권은 설정자가 후에 그 토지의 건물을 뭐 했다? 축조, 건물은 효력이 미치지 않죠. 따라서 거기 좀 문장을 고칠게요. 따라서 그자 있죠. 그를 지우고 그 대신에 토지와 함께, 그거 지우시고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됐을 때 경매 대신 뭐하면? 같다면, 아까 얘기했죠? 일괄 경매 캔, 토지 경매 캔. 네, 22번에 1번 보겠습니다. 저당권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체불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뭐하지만? 담보하지만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될 수 없으므로 담보되지 못한다.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 5개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제 끝에 실행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체불 손배 지연이자 1년분, 그 다음에 위약금,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 뭐예요? 원본. 네, 넘기세요. 자, 179페이지에 26번 별표. 토지 저당권자 무슨 경매권? 일괄 경매권. 자, 일괄 경매가 나오면 시험 볼 때 그림을 그려놓고 기억하세요. 어디서 출발한다는 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 먼저 법지를 먼저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일괄 경매야. 일괄 경매가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 그러니까 여기 법지 없잖아요, 저기. 그죠? 없죠? 있죠? 여기 뭐야? 법지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일괄 경매가 가능한 거죠? 어디서는? 같으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의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달라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일괄 경매 안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언제 하는 거죠?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 같을 때 일괄 경매 캔, 토지 경매 캔. 1.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아까 여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같거나 다르거나 이게 바로 뭐야? 건물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존재할 때는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1번 질문 틀렸죠? 공식이란 말이에요. 공식.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해서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매 당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지금 제3자한테 양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신축 당시 같거나 의미가 없어요. 무슨 당시에? 그러니까 누가 진 건 관계가 없어. 경매 당시 다르잖아요. 그러면 2번 틀렸죠? 세 번째, 저당권 누구로부터? 설정자로부터.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경매 당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경매 당시 같죠? 그러니까 지금 2번은 뭐예요? 경매 당시 다르다. 3번은 경매 당시 같다. 3번 지금 뭐예요? 3번 틀렸죠? 2번이 다른 거고 3번이 뭐예요? 같죠? 네 번째,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 대금에 있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일괄 경매하더라도 토지에 입장권이 있는 거지 건물은 입장권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괄 경매 머스트예요? 일괄 경매 캔, 토지 경매 캔. 그러니까 어떤 거 장난칠지 몰라 일괄 경매. 대신 먼저 뭐부터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을 먼저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일괄 경매에 가는 겁니다. 자, 180페이지 갈게요. 28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입니다. 1. 저당권 침해가 있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또는 목적물 반환. 반환이 뭐죠? 참여 내나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1번 질문 X예요. 자, 반환 안 되죠? 그런데 3번 질문 참고할게요. 저당권 설정자, 담보권 제공자, 책임 귀책 사유로 저당물 가액이 현재 뭐였다면 감소했다면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있습니다. 네, 토지 위에 수목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 효력은 수목에도 미쳐요, 안 미쳐요? 종속이 미친다는 얘기죠. 그렇게 미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꾸 나무를 자릅니다. 자꾸 나무를 뭐예요? 벌채를 하니까 밑에서 뭐야? 네, 벌채 중지는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떨어지지 말아라. 담보가 떨어지니까. 근데 벌채 하던 도중에 갑자기 다 제 3세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병한테 다 팔아버렸어. 갑토지 저당권 있을 때. 그럼 이게 뭐죠? 반출된 수목이죠. 저당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자, 떠나기 전에 만약에 나무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나 있으면 어떻게 돼?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치네. 떠나면 안 되죠. 그럼 반출된 수목을, 네? 반출 수목. 벌채 중지, 반출 수목. 네.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안 돼. 뭐는 가능해도. 그럼 이건 214조라고 보세요. 준용한다. 뭐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건 뭐죠? 준용해요, 안 해요? 반환 안 된단 말이에요. 대신 이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을이 갑한테 너 좋은 말 할 때 이 수목 다시 여기다 다시 원상 회복해라. 예? 못해? 그러면 다른 거 갖고 와. 다른 담보 갖고 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게 3번이에요. 1번에 반환은 안 되지만 3번에 만약에 설정자 뭐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현재 감소됐다면 네가 일을 저질렀으니까 다시 네가 원상 회복을 하든지 못하면 다른 거 갖고 와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뭐는 안 되지만 벌채 중지는 가능하지만 반출 수목 반환은 요구할 수 없죠. 그럼 너의 잘못이 있으면 뭐야? 네가 원위치 시키거나 못하면 뭐야? 다른 거 갖고 와.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해요. 뭐란다?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하세요.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182페이지 30번. 채무자 을 자기 소유 나대지의 채권자 갑을 위해서 저당권 설정한 후 지상의 건물을 신축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기에 이르렀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읽는 순간 뭐예요? 야, 이게 X 출발한 거예요? 처음부터 같았던 거예요? 달랐던 거예요?
네? X니까 아,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겠구나. 일괄 경매였구나.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서 제목이 딱 떠오르면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읽었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절대 밑에 1, 2, 3, 4, 5번은 읽는 게 아니다. 그걸 패스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패스를 모르니까 시간 다 잡아오는 거예요. 무슨 경매 얘기예요? 일괄 경매. 1. 갑은 토지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히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지상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맞지요? 두 번째,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 경매 신청할 수도 있죠. 이게 can. 다음 세 번째,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갑의 입장권은 어디만 들어가요? 토지지. 건물에서는 인정되지 않죠. 저당권은 토지만 설정됐지 건물은 안 됐기 때문에. 네 번째, 을로부터 위 나대지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의권 설정받은 제3자병이 건물을 뭐 했다? 신축했다. 갑의 일괄 경매권은 인정 안 되죠. 왜? 경매 당시 다르기 때문에. 다섯 번째,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만약에 뭐하면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게 일괄 경매가 아니란 얘기죠. 토지만 경매했다는 얘기죠. 그럼 특단 사정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왜요? 왜? 출발이 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출제자문요, 그 5번을 고쳐내버려요. 왜? 앞에서 막 현혹하다가 뒤에서 뭐야? 또 여러분들 건물 철거하면 안 되겠지 하거든. 토지만 경매 들어가면 건물 무슨 문제? 철거 문제가 생겨. 뭐가 없었기 때문에? 법지가 없었기 때문에. 자, 31번.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하는 게 나아요. 아시세요? 또 뭐 하겠다고? 풀겠다고? 잡는 순간 뭐야? 그 시험은 꽝이야. 이 문제를 푸느라고 민법 71번부터 80번까지 한 번도 못 읽는다는 사실이야. 이 80번까지만 읽을 수만 있다면 합격할 수 있는데 항상 10문제가 뭐예요? 못 읽어. 이런 거 이제 극복하는 거예요. 자, 31번을 저는 이렇게 풀을게요. 저당권하고 뭐하고? 저당권하고 주택 임차권이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림 그릴 거 없고요. 자, 이 주택 임차권이 최초의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것만 확인한다. 아셨어요? 그럼 보통은 앞에 걸 낼까요? 뒤에 걸 낼까? 뒤에 거 낼 거야. 아셨어요? 그러면 슈퍼가 아니야. 그러면 새로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는 거? 대항할 수가 없다. 아셨어요? 돈 배당을 누가 먼저 받고 뭐 안 분배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정답인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묻고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개업자는 이 주택 임차인이 경매가 되면 새로운 경락에 대항할 수 있어서 계속 살 수 있느냐, 대항해서 쫓겨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돈 배당받는 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기출 문제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 주택 임차권하고 저당권 문제가 딱 나왔죠. 그럼 저당권 뒤에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한테 뭐 할 수 없다는 거. 그걸 딱 잡고 문제 풀면 돼요. 그럼 문제 지문 읽어보세요. 저당권보다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갑은 이미 정의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그럼 뭐야? 주택 임차했죠? 그럼 밑으로 바로 들어가. 1번 저당권자는 다음 우선은 변제받을 수 있다. 돈 배당만 중요해요? 확정이 받으면 뭐 우선 받는다? 그런 거 안 중요해요. 그 3번 뭐라고 됐습니까?
무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의 임차권은 뭐하기 때문에 소멸하기 때문에 갑은 A에게 주택을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주택 임차권 뭐가 붙으면 저당권 나오면 보통 저당권 뒤에 있어요. 이 뒤에 또 웃긴 게 뭔지 아시죠? 가압류가 있고 또 저당권이 있어요. 어쨌든 저당권 양쪽에 있는 거죠. 중간에 임차인이죠. 뭐 기억나요 이거? 그 문제 31번.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중간에 임차인은 뭐한다? 압사돼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기 때문에 슈퍼가 아닌 임차인이기 때문에 뒤에서 2번이 경매하다도 말소 기준은 몇 번? 1번. 그래서 소멸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자, 그걸 만약에 그리면 어떻게 될까? 그려봅시다. 이미 정저당권 설정됐잖아요. 그럼 을 주택에 있는데 뭐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 설정되는 주택을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갑. 자, 갑은 인도받고 전입신고 마친 후 뭐예요? 현재까지 뭐하고 있다? 살고 있다. 그럼 뭐만 갖추고 있어요? 대학년만 갖추고 있다. 2009년 6월 20일 다시 또 거기 가압류가 들어왔죠. 누가? 응? 정의. 그럼 이상하다 이거. 정의 그래서 5천 가압류했다고 그랬죠. 정의 아닐 것 같은데 병이 될 것 같은데 그죠? 누구? 병이라 할게요. 뭐라고요? 병이 뭐 했다고요? 가압류 됐다고 했어요. 그죠? 가압류했고 다시 또 누가 나타나요? 얼마나 길어요 사람이 이게. 무까지 해서. 예? 채권이 있고 뭐야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갑을 병정 뭐까지 있는 거예요? 무까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거 둘이 붙으면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안 분배한다 그러죠. 이게 앞에 있고 뒤에 있으면 뭐다? 안분. 아셨어요? 그럼 1번 질문은 맞아요? 틀려요?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에 우선한다? 아니죠. 그래서 뭐가 앞에 있으면 가압류가 앞에 있고 저당권자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 이 두 사람 관계는 뭐로 들어간다? 안분한다. 뭐하고 뭐한다? 안분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갑이 임대차 계약서에 뭘 받았다면? 자, 갑이 만약에 뭐 받았으면?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누구보다도 응? 저당권자 누구에 비해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글자가 좀 이상해. 어쨌든 자, 확정일자 받은 누구보다도 이 사람 이상 먼저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는 그런 얘기 아셨어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여기서 배당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무 했고요. 네 번째 했고요. 다섯 번째 뭡니까? 갑은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뭐예요? 배당을 받거나 A에게 대항을 주장할 수 있다? 안 되죠. 어디 기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 이게 만약에 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앞에 있으면 대항력 있으면 뭐 할 수 있고요? 대항할 수 있고 확정일자 있으면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쨌든 이 30은 뭐가 아니다? 슈퍼 아닌 임차인. 괜히 여기다 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더 집어넣은 거예요. 아셨어요? 30번 정답 몇 번? 3번. 네, 32번까지 합시다.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무슨 권? 반환이 네 글자를 고친 말이 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